음. 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모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정이 많다 이런 정이라기보다는 그 정에서 쓰는 그 정 말고요. 정력이 가다, 정기가 있다. 어 그렇게 표현할 때 정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은. 그래서 정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이 정허증은 정력이 쇠약한 것으로 나타나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인제 판별을 할 때도 정이 넘친다고 하는 것이 스태미너가 넘친다. 남자든 여자든 정력이 그 사람의 정의 능력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형상이 약한 사람이 에너지가 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이 넘치는 사람은 그 정력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겉으로. 그래서 최근에 인제 고객이 자기가 너무 기운이 없고 빨아지고 너무 피곤하고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다미 리더님도 오늘 아프다고 못 들어오셨는데 정이 쇠해지면 인제 이 색백에서 드러나죠. 몸의 형상이나 색백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아 내가 지금 정이 떨어졌구나. 정이 떨어져 가는구나. 기가 떨어져 가는구나. 혈이 떨어져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거기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 놔야 돼요. 어쨌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의한 거고 형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먹어야지 채워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했을 때 채워지는 거고 혹은 선천적으로 정이 좋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그것들로 몸을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체질이죠. 그래서 노력해서 되는 부분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력이 강한 것과 쇠한 것은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섭생을 잘하고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다음에 체질적으로 어떤가가 같이 결합돼서 나타나는데 이 정을 생성하는 능력은 체질하고 되게 상관이 많아요. 그래서 어 선천적인 것하고 상관이 좀 많기 때문에 외형이 우리가 왜 정이 세다, 정력이 세다, 어떤 체질들이 세다 그래도 목과 토금수가 이렇게 쭉 있으면 정이나 정력이 센 사람들은요. 좀 태구가 있고 단단하고 그다음에 윤기가 나고 이런 사람들 모든 체질이 다 정이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달리 정이 더 세다 그러면은 수형이에요. 그래서 금수형이나 수목형들이 수를 끼고 있는 체질들이 정이 강해요. 그리고 수가 없는 체질들이 정 약하겠죠. 그래서 화토형, 그 꼭지점에 상극의 꼭지점에 있는 화토형 체질들이 정이 약하다, 쇠약하다. 하지만 충분히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기를 수는 있어요. 자기가 타고난 것만큼보다 막 이렇게 넘치게는 아니지만 자기가 타고난 것들을 잘 보완해서 쇠약하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끔 만들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허증은 정력이 쇠약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스태미너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여성들 같은 거에 여성의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자가 정력이 쇠약하다 그러면은 욕구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욕구가 전혀 없는 거고 남자들은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제 정력이 쇠약한 게 나타나냐면 이마나 미간이 좁고 이마나 미간 좁 이마 이렇게 짧은 사람들 있죠. 아니면 요렇게 폭이 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살집이 빈약하면서 살이 별로 없어요. 얇아 몸이. 그리고 만져보면 근육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형상은 역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화형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집에 광택이 없어요. 살이 그냥 마른 가죽처럼 보이면 정력이 쇠약한 거다. 눈동자에 흰자위가 노랗거나 함몰 그다음에 눈동자가 이렇게 눈이 푹 들어간 사람 있죠. 눈이 퀭하다고 하잖아. 이게 서구형처럼 눈이 푹 들어가서 잘생긴 거 말고요. 눈이 퀭한 거. 그래서 함몰됐으면 장 기능 이상해서 정력이 쇠약한 거고요. 돌출이 됐으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정력이 쇠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굵으니까 저도 이렇게 눈 주변이 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칼로리를 줄이고 막 식사량을 줄였더니 이렇게 훅 환몰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주변에 눈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러면 갑상선 이상이 있는 거 아시죠?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으면 요렇게 돌출돼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흰자위에 푸른빛이 돌면 히스테리 경향이 강하고요. 누런색이면 신경질이나 과로, 검고 탁하면 신경쇠약이에요. 그래서 신경질이나 과로가 많다. 누런색. 그 흰자위가 누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담이 안 좋고 그 담에서 생긴 노폐물이 폐에 가서 쌓이는 것이 흰자이요. 바깥쪽 흰자위가 누렇게 되는 건데 물론 빨갛게 되면서 핏줄이 터지고 그 위에 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흰자위에 검은 점이나 검은 선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계속 충혈이 일어나고 출혈이 일어나면서 또 그게 남고 하다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그 일부로 보는데 너무 많이 진행되면 시력도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흰자위가 누렇게 이렇게 되면 밀크 시슬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간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흰자위에 푸른빛이 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제 간의 기운이 너무 성한 거예요 사실은. 간이 이렇게 항진돼 있어서 약간 히스테리 경향이나 버럭버럭하는 성질의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인제 눈에 해당하면 간을 보는 건데 눈의 흰자위 부분은 또 폐 성질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항진돼서 오는 건지 저하돼서 오는 건지를 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런색일 때 눈의 흰자위가 누런색일 때는 밀크 시슬이 도움이 되고요. 푸른빛이 돈다 그러면 갈리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검고 탁하면 아세로라 C가 도움이 돼요. 물론 아세로라 C를 기본으로 깔고 같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맑아지고 눈동자가 맑아졌다는 것은 폐와 간이 청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제 아래 눈꺼풀 살집이 늘어지거나 튀어나오는 것은 살집이 너무 약한 것도 정력이 약하다. 이게 눈꺼풀 아래 여기 있죠, 여기 살집. 어. 살집이 축 늘어져 가지고 탄력이 하나도 없거나 불룩 튀어나온 사람도 있어요. 튀어나오거나 살집이 너무 얇아 갖고 종이장 같은 사람도 있어. 그것도 정력이 약하다. 나이 들면서 이 부분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여기가 통통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주사를 넣어요. 필러를 넣어 가지고 애교살이라고 눈 밑에 여기 살을 통통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인제 정력이 센 젊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 너무 처진 거, 얇은 것도 정력이 쇠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통통하고 윤기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력이 센 거다. 이 부분이 내가 늘어지고 너무 약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필러만 넣거나 아니면 무슨 화장품만 발라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정이 쇠한 거니까 어 도움이 되는 특히 인제 위에서 비위거든요. 눈꺼풀의 위는 비장이고 아래쪽은 위예요. 그래서 위의 기능이 약해진 거니까 위에 좋은 파로틴이나 이스티비 같은 걸 먹으면 좋아져요. 음. 그리고 코가 짧고 콧구멍이 보이고 둘레 살집이 얇은 것. 이것도 정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코가 짧은 사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를 얘기한대요, 성기의 길이를. 그런데 인제 뭐 그거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코의 길이가 짧다 이러면 '정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콧구멍이 보이면 방광이 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뇨생식기 계통에서 비뇨기 계통이 약하면 콧구멍이 더 크게 보여요.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콧구멍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더 크게 보인다. 그럼 방광이 약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둘레 살집이 여기 인제 콧구멍 둘레 살집이 얇은 거 이것도 정력이 약한 거예요. 아주 종이짝처럼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간 사이의 중정의 색이 누렇든 푸르든 희든 나쁜 것은 정이 약해요. 여기 미간 사이. 여기가 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누런 것도 안 좋은 거고 푸르스름한 것도 안 좋은 거고 희끄무리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요 사이에 이거는 인제 간을 보고 그다음에 아니지. 여기는 폐를 보고 여기가 심장을 봐요. 그래서 이 눈썹 사이에가 여기가 폐예요. 반응 구역은. 그리고 여기가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근이 나타나거나 하얗거나 푸르스름하거나 그 단계 이상이 있는 건데 정력이 약한 것도 이 부분에 이상한 색깔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 핏줄이 이렇게 탁 보이는데 정력이 세길 바라서는 안 된다. 몸이 허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범령이 약하고 인중이 얇거나 주름진 것. 범령이 여기 있는 팔자주름을 얘기해요.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나이 들면 이렇게 범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범령이 아주 강하게 발달된 사람들이 정력이 되게 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 그런 사람들이. 근데 위는 허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주름이 딱 강하게 대칭으로 내려가면 비위는 허약하지만 정력이 센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많이 먹지는 않는데 에너지가 넘치고 예민하고 뭐 큰일을 벌이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정치인이라든지 사업가들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렇게 법령이 발달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법령이 인제 내려오다 말고 그냥 대충 이렇게 흐리게 약하고 인중이 얇거나 여기 주름져 있는 경우 있어요. 나이 들어서 왜 할아버지들 되면 여기 인중에 주름 생기는 거 있죠.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력이 쇠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여기 주름이 안 생겨요. 근데 70 넘어가서 인제 전기가 다 빠지면 여기 주름이 생겨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인중이 얇거나 주름진 거 만져봤을 때 여기가 얇게 얇아. 그런 것도 나쁜 거 탄력이 없거나 그다음에 귀를 봤을 때 귀가 작고 살집이 없고 뒤로 젖혀진 귀. 어. 귀가 작아. 저도 작거든요. 귀 작은 편인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커진 것 같아요. 귓볼이 좀 커졌어요. 옛날에는 귓볼이 진짜 완전 없는 갈기였는데 그래도 여기 뭐 잡히는 게 약간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만져봤을 때 살집이 없고 탄력 없고 바짝 마른 것 같이 말린 생선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제 정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뒤로 확 제껴져 갖고 딱딱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 부분에 인제 딱딱한 귀를. 그래서 그냥 요 부분만 딱딱한 거는 뭐 레슬링 같은 거 해 가지고 다쳐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 부분이 인제 너무 딱딱하면서 뒤로 제껴진 사람들은 정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봤을 때 윤기가 하나도 없고요. 마른 버진 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비듬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기름이 번들번들하면서 여드름처럼 이렇게 트러블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음 모두 다 정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더군다나 귀는 신장의 반응 구역이고 신장이 정력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귀의 문제는 다른 곳에 나타나는 어떤 그 망진상의 문제보다요. 정이 허약한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귀가 너무 쪼끄매. 그럼 정력이 셀 수가 없어요. 일단 신장이 아주 작기 때문에. 너무 얇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콩팥이 아주 얇고 허약한 거예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탄력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늘어진 해파리 같이 귀가 탄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윤기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정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귀 중에 이렇게 보시면 윤기 하나도 없고 진짜 이렇게 해파리처럼 흐무적거리고 주름 잔뜩 있고 이렇게 점 막 생기고 이런 귀가 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저희 엄마도 65세 70 넘어가니까 이 미간 사이에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아 요게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면서 정이 허해지고 노화가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손바닥의 중앙이 피고 윤택하면 정이 좋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주변보다 가운데가 좀 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손바닥을 만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심장보다 높은데 얼굴 정도의 높이에 이렇게 들고 1 분이 지난 다음에 손바닥의 색깔이 그 사람의 그 이 모세혈관의 순환 정도를 보여줘요, 손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황인종은 좀 노랗죠. 약간 노라면서 알그스름한 느낌이 끝부분으로 들어야 정상이야. 가운데가 더 빨가면 이상한 거죠. 모세혈관은 끝부분에 더 많이 모여 있으니까 끝부분이 더 빨개야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노랗거나 하면서. 그래서 가운데가 더 하얗고 주변보다 윤기가 있으면 정이 좋은 거. 이해되죠? 그런데 손바닥이 만졌을 때 얇고 눌렀을 때 탄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물렁물렁하거나 아니면 바짝 마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탄성이 없어. 얇고 탄력이 없고 윤기도 없고 삐끄무리하고 아니면 시뻘겋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흰 얼룩이 전체적으로 얼룩얼룩얼룩하다 그러면 지방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도 시뻘개진다 그러면 심장 질환이 있는 거예요. 고혈압 같은 거. 그리고 요 부분 토어제고 이 부분을 대어제라고 해요. 엄지손가락 아래쪽 요 부분을 대어제, 이 부분을 소어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폐를 나타내고요. 여기는 소장을 나타내요. 그래서 폐 영역의 대어제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면 폐가 안 좋은 거예요, 폐가.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이 대장경락이 지나가거든요. 두 번째 손가락의 청근, 파란색 실핏줄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대장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청근이 너무 심하게 보인다 그러면 소장에 숙변이 잔뜩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에 얼룩덜룩하게 흰 얼룩과 빨간 얼룩이 섞여 있다 그러면 내장 비만이 엄청 낀 거예요. 전체적으로 얼룩얼룩하면서 흰 반점과 붉은 반점이 섞여 있으면 지방간, 요 부분만 있으면 내장 비만, 이 부분이 푸르딩딩하면 폐가 허약한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바닥을 보고 건강 상태를 알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색하고 비슷한데 끝부분만 빨그스름해야 된다는 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지방간은 없어요, 지금은. 약간 여기 소장 부분에 있었는데 다이어트 이번에 그 다이어트 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얼룩얼룩한 것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난 지 2달이 넘었잖아요. 다이어트 한 지 2달 됐는데 정확하게 사진 찍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사진 찍고 나서 인제 대충 평상시 살던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끝났는데 아직까지 그 이렇게 복근이 잡히기는 해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라인이 보여요, 가운데 내천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쭉 쫙 내려가서 가운데 상복부 일단은 복근이 갈라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내장 지방은 아직 안 생긴 거겠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겨울에도 안 올라가 봤어요. 이 한 달 동안. 저울 위에 안 올라가 봤어요. 인바디에 안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인제 손바닥에 봤을 때 손바닥이 자줏빛, 좀 검붉은빛이거나 손금이 검은 사람도 있어요. 손금이 시커매. 이런 사람들도 다 신장이 허약한 거예요. 손바닥이 시커멓거나 검붉은 자줏빛이거나 손금이 너무 까맣거나 이것도 전부 다 신장 허약. 그래서 강경화가 진행될 때 보니까 막 손금이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이 허약하면서 이런 분들도 정이 약해진 거다. 정력이 약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바닥만 검이 아니게 다크서클들이 같이 내려오고요.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눈썹 끝이 흐리거나 듬성듬성하면 정에 약해요, 정이. 그래서 여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끝부분에 3분의 1, 앞에 3분의 2만 있고 뒤에 3분의 1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정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선천적으로 좀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꼭 항상 맞는 건 아니야. 나머지가 다 좋아 보여. 그러면 셀 수도 있어요. 여기만 없는데. 나머지는 다 정력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수영이고 막 손바닥 엄청 두껍고 막 사람이 윤기가 막 나고 근데 여기만 없다. 눈썹만 없다. 그런 사람 사기꾼이에요. 에너지 좋은 사기꾼. 그래서 이렇게 말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 뒤에 끝부분이 없대요. 음. 그리고 눈썹 속에 점이 있으면 눈썹 속 안에 점이 있는 거 검은 점이 있으면 심장이나 순환기 질환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나 자궁 질환 등에 걸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눈썹 어딘가에 검은 점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 10대 후반이나 20대 때 초반에 생각해 보니까 눈썹 안에 뭔가 검은 점이 있었어. 그래서 "아 난 얼굴에서 점이 눈썹 안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자궁에 암이 있었잖아요. 난소에 종양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진행됐던 건가 봐요. 생식기 자궁 질환에 걸리기 쉽다. 꼭 있다는 건 아니지만 걸리기 쉬운 환경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일찍 발현이 됐던 건데 눈썹 속 안에 점이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정이 좋으면 이 머리카락도 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상태에 따라서 신장의 기능이나 정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정이 좋으면 머리카락이 굵고 단단하고 검은 편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 모발이 왜 이 옛날에 미인의 기준에 들어갔었죠. 검은 모발, 굵은 모발, 숱이 많은 모발.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출산을 잘한다고 해서 미인 안에 들어가는 미인 어떤 조건에 들어갔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이 굵고 숱이 많고 단단하고 새카마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건강하고 머리 빠지고 원형 탈모 오고 뭐 대머리고 이런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음. 일부 인제 여기 이렇게 반짝 대머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짝 대머리. 남성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고 에너지가 위로 솟구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 열이 타서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력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반짝 대머리야. 여기까지 이렇게 반짝 대머리. 그런 사람들은 셀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가 듬성듬성듬성해지면서 이렇게 희끄무리하면서 자꾸 빠지고 젊었을 때보다 머리숱이 현저히 줄었다. 그럼 정이 약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머리숱이 별로 없는 편이고 가늘고 약한 편이야. 저는 되게 머리숱이 작고요. 아주 가늘고 잔머리도 너무 많고 잘 빠지고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이 나아요. 어렸을 땐 더 심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이렇게 잔머리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이거 자른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다이어트 몇 달 전에 시작할 때 처음에 작년에 시작할 때 처음에 너무 안 먹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었더니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머리가 숭숭숭숭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수채화 맨날 감을 정도로. 지금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나는 거야 지금. 다시 끝나고 나니까. 이 난 보이시죠? 완전 많이 빠졌어요 그때. 머리숱이 확 줄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된 건데 정이 약해진 거죠. 몸을 인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 같은 사람들 단백질만 먹고 밥 잘 안 먹고 막 몸만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 다 대머리예요. 그래서 허약하대요. 정력을. 대부분 다. 관심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몸집이 비대하다고 해서 무조건 정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나친 거는 안이감만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질에 맞게끔 적당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흐물이했는데 지금 오히려 성성하다. 그럼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어렸을 때 숱이 많고 인제 막 윤기가 났었는데 지금 희끄무리하고 군데군데 빠지고 숱이 별로 없고 자꾸 샌다. 이러면 그것도 정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서 내 몸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디톡스를 하다 보면 식사량을 줄이면서 머리카락이 약해지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단백질이 제대로 공급 안 되고 나머지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 먹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아요. 3 개월 정도 디톡스하면 그 사이에는 아주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인제 살을 많이 빼야 돼서 쪼끔 더 진행하는 경우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6 개월, 7 개월 요렇게 진행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쪼끔 식사량을 더 늘리면서 균형을 다시 한번 잡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객들 관리할 때도 보면 6 개월씩 막 이렇게 고객 다이어트를 진행했던 분들이 있어요. 20 킬로 이상의 과체중인 분들. 그런 분들은 중간에 인제 한 5 개월쯤 되면 머리카락 빠지대요. 제가 이거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 줄여 놓으면 고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인제 먹는 것들을 다시 늘리고 이렇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의 비율을 잘 맞추고 지방질로 어느 정도까지 대체를 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게 그렇게 작용을 했어요. 삼배간이라고 하는 것이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흰자위가 세 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눈을 뜨면 어때요? 검은 자위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있고 양쪽에 흰자위가 양쪽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흰자위가 보이거나 위쪽으로 흰자위가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눈을 똑바로 떴을 때. 근데 밑으로 흰자위가 보이는 사람들을 삼배간, 위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삼배간. 그래서 세 면에 흰자위가 보이는 것을 삼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삼배간은 성상리 경향이 짙고요. 사배간은 정말 잔혹하거나 무서운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딱 떴는데 이게 뭐 다 사면이 다 보여.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살해범이거나 아주 나쁜 범죄자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배간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약간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 가지고 상난처럼 되면은 사배간이 돼요. 순간적으로. 평상시에는 아니었다가. 그래서 고렇게 되면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을. 어 근데 인제 가끔 삼배간은 만나요. 삼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끔 만나는데 눈이 이렇게 딱 좀 그냥 똑바로 떴는데 밑에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경우에도 인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쪼끔 조심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좋아요. 보통 사람들은 삼배간 별로 없어요. 근데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약 정말 정신적으로 쪼끔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삼배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굉장히 자기 해석적인 게 강해요. 예, 고런 것들 좀 있다는 거. 사배간은 아직까지는 정면으로 대하면서 만나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순간순간 사배간이 되는 경우는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배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영화 같은 거 범죄 영화 뭐 스릴러 영화 이런 걸 보면 그 범인이 가지고 있는 표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어 저놈이 범인이네.' 특히 막 연쇄살인범 이런 거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쭉 보다가 스토리 초반에 범인을 알아맞혀요. '어 저 사람 범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신랑이 와 재미없다고. 저희 아들도 막 스포일러 진짜 죽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연기 되게 잘하는 거죠. 이게 그런 어떤 범죄자 유형의 특징의 표정이 있어. 그런 것들을 인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되게 잔혹하고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아주 비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자체가 너무 비굴하다거나 평상시에 있는 어떤 사람들 안에서도 이상하게 비굴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나쁜 음모가 있을 때 사람들이 비굴하게 굴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사회관계를 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좋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너무 비굴하게 굴면서 뭔가 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좋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진 않겠지만 막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아니면 뭔가 내가 큰 일을 하다 보면 또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기획하거나 구상할 때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제부하고 제 동생인데 결혼 초창기에 집도 한번 사기를 당해서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고 쫓겨나온 적도 있고 사업을 하나 구상해 가지고 무슨 나이키 매장을 권한을 주겠다 뭐 이래 가지고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인제 사돈 어르신하고 저희 제부하고 같이 사기를 당했는데 이렇게 얘기 딱 들어보고 뭐 "누구랑 얘기를 하냐?" 이렇게 했더니 딱 봐도 사기던데 내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거 사기라고. 근데 결국은 5천만 원 날렸어요, 그때. 계약금 줬던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일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데 그 찾기가 보통은 힘들죠, 경험이 없다 보면. 그래서 제가 왜 그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한 10년 전부터는 돈을 떼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까먹고 못 받은 적은 있어. 그 사람이 떼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라고 말을 안 해줘 가지고 돈을 안 주고 그냥 나중에 한 몇 달 후에라도 그때 돈 안 주신 것 같은데 얼마 주세요." 그러면 다 주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많이 떼였어요, 돈을. 안 주고 도망가고 연락 끊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사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제품 갖다 주고 돈 주길지 기다렸는데 안 주고 연락 끊고 사라져.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안 만나죠. 없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됐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을 포지션을 두고 어떤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지가 확실히 알죠. 알게 돼요. 그래서 자고로 옛날 말에 "정력이 약할 것 같은 사람이랑은 사업상의 거래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정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끝까지 무언가를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 정이 약한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 안 돼요. 동업을 하면 안 돼요. 더군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책을 못 지는 거예요. 같이 뭔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동업을 하면. 근데 정이 쇠약한 사람하고는 그런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무언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제 눈이 몹시 검고 광대뼈가 나오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다 지나치게 어른인데 새카만 거예요. 애기들은 눈동자 새카매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인제 쪼끔 약간 갈색 홍채가 보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까매. 그 흰자에 같이 까매. 그 사실은 탁한 거예요. 독소가 많이 쌓이면 새카매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공사 같은 데 독소 너무 많은데 아니면 재활용 센터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 눈 보면 홍채가 새까매요. 독소에 쌓여 가지고. 이런 것들도 나쁘다. 그리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머리가 이렇게 넓고 머리가 인제 엄청 넓은 거. 그다음에 입이 크고 두툼하면 정이 강해요. 이렇게 이게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그 이렇게 여기 탁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왜 삼초 어 목화토금수 상화형이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미름골하고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화형들. 그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폭이 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두툼하고 윤기가 흐르면 정이 좋고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광대뼈나 입술이나 귓볼이나 눈꼬리 요 부분이 붉고 새빨간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광대뼈가 빨갛고 입술도 너무 빨갛고 귀도 빨갛고 눈꼬리 끝이 붉고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과색상인 경우가 있다. 약하다기보다 너무 과해서 지나치게 밝히거나 탐닉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정이 그냥 내 몸을 잘 유지하고 혈액을 잘 생산하고 건강한 정도로 이렇게 내 몸을 감싸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과하면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과색상이 되고 이게 너무 부족하면 너무 허약해서 정이 쇠약해지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걸 피하고 중간 정도의 몸을 만드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판별해서 망진법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보고 귀도 보고 눈도 보고 살집도 이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목구비 형상을 관찰해서 내 몸속에 있는 장기의 어떤 기능이나 허약이나 강함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을 장상학이라고 했고, 이걸 보는 것을 망진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진을 할 때 망진법도 있고 절진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촉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채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얼굴이나 형상이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반사구의 색깔, 형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요런 사람들이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해 볼게요. 기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죠. 그래서 기운. 최근에 고객이 자기 너무 기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니 양기가 떨어진 거." 그랬더니 "여자는 음기 아니야? 여자도 양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음에 가깝고 남자가 양에 가깝지만 남자든 여자든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양기다. 형상을 만드는 것과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음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기운이 나고 활동하고 뭔가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양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음과 양기를 다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형상이 강하죠. 그래서 활동하는 기, 움직이는 기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되고 확산되고 움직이고 하는 거죠. 여자는 본디 음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 양기를 만나면 기를 만나면 막히는 일이 많아서 여자들이 기병이 더 많아요. 기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아우 기 막혀, 기 막혀." 이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혈은요? 기혈이 있잖아.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더 혈에 가깝고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더 기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자는 기병이 많다 그러면 반대로 남자는 혈병이 많겠죠. 고렇게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는 기병이 많다. 기가 허약하면 아랫배에 힘이 없어 말할 힘이 없어요. 아랫배에 힘이 없어. 기해, 기해혈. 그래서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해가 쪼끔 그 기해 바다, 기해 바다, 기해 바다 갑자기 헷갈리네. 기해혈 잠깐만 위치 좀 볼게요. 기해혈이 어디더라? 어. 배꼽 바로 밑에. 배꼽 바로 밑에 기해야. 이 기해 안쪽에 단전이 있어요. 그래서 배꼽에서 한치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포개 가지고 밑으로 딱 대서 대는 자리가 기해예요. 그래서 기해 바다라는 뜻인데 고 속 안으로 들어가면 단전이 있어. 그리고 인제 관오는 그것보다 한치 더 밑에. 그다음에 전중은 요두 가운데 사이 우리가 단중 전중이라고 하는 데 있죠. 그래서 가슴에서 요 가운데 여기가 전중이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힌다고 했을 때 기의 혈이나 배꼽 아래가 단단해지는 거죠. 또 속안도 단단해지는 거. 그다음에 관원 그 밑에 아랫배도 또 단단해지는 거. 그다음에 가슴 가운데 여기가 갑갑하고 답답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허의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 이게 되게 심해요. 말할 힘이 없고 이 아랫배가 정말 딱딱하고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숨이 차서 말도 잘 못하고. 지금 인제 치료 오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되게 요거 아주 심한 분이 있어요. 지금 기병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인제 다른 분이 소개해서 모시고 왔는데 제가 "아휴 저렇게 중환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냐. 이제 나한테도 엄청 힘든 사람이다. 저 사람 암 환자보다 100번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와 혈이 다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정말 인제 그 고치기 힘든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담음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 가지고 부항 붙이면 물집이 그냥 손가락 마디만하게 잡히고요.
피를 빼면 덩어리만 나오고요. 생피도 별로 없고 몸도 빼딱 마르고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왔는데 쪼끔만 치료를 쉬면 또 너무너무 안 좋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한참 걸릴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고치는데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분이 오신 분이 있어요. 인제 30년 넘게 사실은 그런 몸을 방치했고 아주 안 좋게 산화된 견과류 많이 먹어서 사실은 그 몸이 가중이 됐어요. 그래서 고런 것도 인제 우리가 먹는 거, 생활하는 것, 체질 모두 다 영향을 주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아주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병도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풍한 서습 조화 이게 인제 6 기죠. 바람 불고 차갑고 서늘하고 습하고 마르고 뜨거운 이 천기, 육기에 의해서 기가 상하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고 여러 병증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여기가 목구멍에 탁 막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래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것 같은 기분이 매해끼거든요. 여기가 막 응어리가 들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숨도 차고 하면서 이게 막 가슴을 치게 돼요. 매끼. 목에서 하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하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코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매해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피로 우사 비공정 이게 인제 7 정이에요. 기쁘고 노하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인제 슬프고 뭐 이렇게 공허하고 뭐 이런 그 마음의 상태. 음. 피로 우사 비공정 이 7 정이 강하면 이게 기가 너무 소모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생각을 많이 하거나 너무 비참하거나 아니면 너무 허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제 매기가 올라오고 옆구리가 그득하고 답답하고 엉어리가 생겨서 아프고 입술이 다 찢어지고 하는 증상이 와요. 우리가 되게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요런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있으실 거예요. 그 가슴 답답하고 입술 다 찢어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배 안에 응어리가 생겨서 아픈 것 같고 가슴 답답해서 잠도 잘 안 오고 요런 증상 아마 다들 몇 번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지금도 신랑하고 얘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신랑하고 1 시간만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아내하고 1 시간만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감정에 격해질 수 있는 사이라서 그래요. 근데 인제 해민수 스님 책이나 여러 선인들의 책들을 보거나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일어나는데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이 꼭 고통이냐 아니면 지금 고민이 꼭 고민이냐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나의 반응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사실은 그 스트레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만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예 인생은 해석이 문제라고 김미경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어떤 음원을 들었는데 자기가 원래 가난한 남자를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와 약간 뼈 때린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동. 뼈 때린다. 아 제가 너무 가난한 남자 좋아해 가지고 가난한 남자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어떤 속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뭐 주변에 부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더 부자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끝마탄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신데렐라처럼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이유가 내가 그런 삶을 꿈꾸지 않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대장이 되고 싶지 하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부잣집에 시집 가 가지고 덕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뭐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해준 거를 60 까지 "내가 너네 안 해 줬으면
너네 집도 못 샀을 거야." 이런 소리를 60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했을 때 가난했어. 그러면 내가 서로 가난하면 공정거래인데 한쪽은 되게 부자고 한쪽은 가난해. 어. 그러면 불공정 거래로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덕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나를 무시해.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 버리죠.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불공정 거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겠느냐 참고 아니면 내가 내 의지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나의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꼭 받아야 하냐. 결국은 내 선택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알고 있었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난한 남자랑 만나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그때 같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 '아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수도 있구나.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수도 있구나. 몇 배 힘들 수도 있구나.'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는 남편의 월급 봉투를 20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좀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채거나 잔소리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난한 남자를 선택했던 결과를 그냥 수용했어요. 그냥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대신 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시부모님들이 제 눈치를 봤죠.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사실은 내 건강에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감정이 격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 주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도요. '저 사람의 감정의 통증이 어디서 오나.'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상대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주변이 너무 상황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정말 황당하게 시부모님이 아들 며느리를 막 고소하고 하는 사건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자초지종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어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식의 선을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지만 해줄 거 돈 주고 그냥 끊어라. 관계를 끊는 게 다 최선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나 감정의 선을 벗어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자매들한테 같이 감정적으로 고민을 할 게 아니고 "빨리 돈을 벌어서 차라리 돈을 보태 줘라. 동생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천배쯤 강해요, 자아가. 근데 본성과 본연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본성은요, 자기가 천배쯤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겠으면요, 상대가 피곤해도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인제 본성이에요.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아픈 게 제일 싫고 그러니까. 근데 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한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고 그리고 함께 같이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본연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성과 본연은요 항상 부딪혀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부딪혀요. 상대가 나한테 더 맞춰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본성과 본연의 사이에서
무엇이 더 나의 중심을 잡는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이 기를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정서가 격상해서 울체가 생기면 그냥 꼴딱 멈추고 의식을 잃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고 이건 감정에 너무 많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는 움직이고 호흡하고 잠자고 할 때 길러지는 거긴 하지만 감정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기의 병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때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제3 자가 돼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음. 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인제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자기 혼자 낄낄거리는 스타일이에요. 음. 이렇게 이거 정 박사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막 핍박하는 사람 나밖에 없지 뭐 이게 본인 스스로 알아. 본인 스스로 알아. 이렇게 막 상대의 비하적인 발언 되게 잘하거든요. 저한테 요즘도 뭐 똑바로 못하면 이렇게 제 머리 이렇게 찌르면서 "너 닭대가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박사잖아요. 근데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죠. 근데 특히 이제 기계 쪽은 잘 모르니까 컴퓨터 이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대놓고 저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요즘 같아서는 학생도 그렇게 하면 안 될 발언과 이런 몸짓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서스름 없이 하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됐고 정말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깨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저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나 함께 자라온 그런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은 너무 서스름 없이 그런 행동들을 서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랑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저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물론 저는 인제 그쪽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그렇게 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흘려가게 내버려 둬요. 그 감정이 '좀 기분이 나쁘네. 꼭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만약에 인제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다툼이 됐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인제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편이에요.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반응해서 엄마가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 해결했다." 아니면 "다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화해를 했다." 아니면 "잘못을 용서를 받은 잘못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인제 성인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진짜 더 예민한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쪼끔 더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심판관이 돼서 인제 판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도 잘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이상한 말이 길어져 갖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시간 있으면 쪼끔 더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적치가 생겨요. 이 칠정이 너무 강해 가지고 기가 정체가 되면 몸 안에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덩어리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기가 허할 때는요. 정서적으로 매우 격상해서 울체가 생기거든요. 덩어리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울체가 기도를 확 막으면 중풍처럼 의식을 잃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중이라고 하는데 몸이 너무 싸늘하거나 가래가 오르지 않아서 기절하는 상태예요. 근데 너무 차갑거나 이렇게 거품을 토해내지도 않죠. 그래서 중풍처럼 이렇게 와 이렇게 떨리거나 뭐 확 멈추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요. 이게 인제 기가 허약해서 울체가 되면서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기 직전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상기가 돼서 기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정체가 되면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어지러워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래서 손에 힘이 풀리면서 어지럽고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기 하기가 인제 내려가는 기가 막혀 가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계속 트림이 나오거나 계속 방귀를 뀌거나 기운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트림이나 방귀가 잦은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요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고 옛 옛날에 장이 되게 약할 때 제가 진짜 방귀가 너무 잦았거든요. 정말 저녁 되면 점심 저녁 먹고 나면 되게 힘들었어요, 가스가 꽉 차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되게 힘들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장이 좋아져서 지금 좀 그렇진 않은데 확실히 밸런스 위드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텐시티 플로라 먹었을 때보다 그런 현상이 훨씬 줄었고요. 프로폴리스하고 밸런스 위드 같이 먹으면서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기가 짧을 때는요. 숨이 가쁘고 얕은 숨을 쉬어요. 할딱할딱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당길 때는요. 폐허로 기가 부족할 때 오는데 폐가 허약해서 기가 떨어질 때 오는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현식 환자들 숨 못 쉬는 것처럼 얕은 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계속 헐떡거리게 되거나 이렇게 자꾸 숨을 내쉬거나 하게 돼요. 잔기침을 자기 전후로 계속 한다거나 말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잔기침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장기에서 오는 거예요. 기가 짧아졌을 때. 기가 적을 때 기가 아주 약해졌을 때 작아졌을 때는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은 간지러움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암 환자들은 항암하는 과정에서 기가 떨어질 때 요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암 환자가 아니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라든지 간 기능이 되게 떨어졌을 때도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간지러움증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제를 꾸준히 복용하다가 암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고혈압 약 오래 먹으면 이 간지러움증이 오거든요. 고혈압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기운을 계속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혈압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게 혈관의 힘을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10 년, 20년 지나면 대부분 다 가려움증을 되게 심각하게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혈압약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기를 빼버리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기가 겉에 막히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따끔따끔하게 쑤시고 아파요. 그리고 기가 상초에 막히면 상초, 중초, 하초 상초는 심폐, 호흡기 계통 얘기하는 거고 중초는 소화기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장, 위장, 비장 요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하초는 비뇨 생식기계를 얘기하는 건데 상초에 막히면 가슴이 더부룩하고 중초에 막히면 중초에 막히면 그 배와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프고 하초에 막히면 허리, 골반 하복부 이런 데가 아파요. 그래서 소변을 보려 그러면 아랫배가 뻐근하고 아픈 것 같고 요도에서 흰색의 점액이 나오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분비물에 딱색이 생기기도 하고 복부를 만져보면 응어리가 막 잡히면서 통증이 오고 그래서 제가 왜 그 치료할 때나 문진할 때 배를 이렇게 많이 만져보고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복부에 응어리가 어디에 있나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디톡스 하기 전이나 치료 들어가기 전에는 대부분 다 복부에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풀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배를 만지면 덜 아프게 되거든요. 배에 응어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들도 다 좋아져요. 근데 배에 응어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결국 나중에 어떤 병이 와요. 이 응어리를 풀어야 돼요. 이게 인제 적시거든요. 그래서 상추가 막혔는지 중추가 막혔는지 하추가 막혔는지 눌러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자기가 막힌 것들을 증상과 함께 찾아야 되고 상대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모르잖아요. 내가 아픈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눌러보고 만져봐서 어디가 막혀 있나 자기는 덩어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눌러보면 덩어리가 잡혀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꾹꾹 눌러봐야 되는데 본인을 그렇게 안 눌러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눌러보고 하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토증처럼 소사광란이 오기도 한다. 복부 응어리를 만지면요. 욱 하면서 이렇게 그 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치료했던 분들 중에도 위장에 있는 중환자리를 이렇게 눌렀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 하면서 화장실 가서 이게 구토증하고 하고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제 검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위암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병원 먼저 갔다 오실래요? 몸부터 고치실래요?" 그랬더니 "몸부터 고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 좋아졌어요. 3 개월, 4 개월 치료하고 다 좋아졌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증상도 없고 유동기 적치도 없어지고 다 좋아졌어요. 그렇게 인제 초기 궤양성 암 같은 경우는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 기울하면 부종이 오고 배가 부풀어서 아프고 숨이 막히면 열이 난다. 기가 울트한다는 거는 부종이 온다는 거예요. 기가 울트한 거. 혈이 울트해도 부종이 오죠. 기가 울트해도 부종이 와요. 그다음에 배가 부풀고 빵빵해지고 상만 난다 그러거든요. 그 배가 아프고 숨이 막히면 열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뜨겁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다음에 상초의 기가 부족하고 상표의 기가 부족하면 귀가 울거나 귀가 잘 안 들리고 먹먹하거나 눈도 깜깜해지고 침침해져요. 이런 것들이 인제 기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 사람이 기허에 의한 병이구나. 기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는 어떻게 해야 좋아져요? 잘 자고 운동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정은 잘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는 자면서 길러지고 운동하면서 길러지고 마음을 잘 조절하면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해야지 기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체크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 상태에 잘 휘말리는지 음 고런 것들 잘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인생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나도 나를 스스로 다스리고 해 주는 게 좋겠죠. 일단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데 상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 그 험악했던 저희 신랑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아주 멀쩡히 좋아졌어요. 물론 가끔 이렇게 그 상대를 무시하는 언어 같은 것들은 습성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해 놓고 인제 자기가 깜짝 놀라서 사과하고 하거든요. 지금 어떤 습성에서 나오는 거라서. 어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제가 그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전적으로 더 발전한 것도 있죠. 아예 아닌 건 아니니까 그 사람도 꾸준히 책이 읽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그 안에서 수양이 됐을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어 어느 한 명이 어느 순간까지는 수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이렇게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는 20 년이 걸렸어요. 좀 빨리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20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간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버티고 나면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좋은 시간들이 또 오겠죠. 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